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의 포스팅입니다. 그중에서도 6311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요. 요즘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희도 정말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진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요. 핵심 공식을 확실히 좀 이해하고 실전 감각을 키우는 시간, 이걸 목표로 삼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그 독학 여정에 좀 든든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할 문제가 이제 RC 직렬회로, 그러니까 저항 R하고 커패시터 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인데요. 여기서 용량 리액턴스 XC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여러 조건들, 구체적으로 저항값 R, 주파수 F, 전압 V, 그리고 전류 I,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XC를 찾아내는지 그 과정을 좀 단계별로 따라가 볼 텐데요. 이때 전기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ohm의 법칙, 그리고 교류 회로의 핵심 개념인 임피던스 공식,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계산 과정에서 각 값의 단위들, 볼트, V, 암페어, A, 옴, 오메가, 이걸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 상황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죠.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에 따르면 저항 R 값이 15옴, 옴인 RC 직렬 회로가 주어졌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R은 15옴. 이 회로 양단에 60Hz 주파수에 100V 교류 전압을 가했더니 회로에는 총 4A의 전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자, 이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밝혀내야 할 값은 바로 용량 리액턴스, XC, 값은 단위는 옴이고요. 맞습니다. 문제풀이의 첫 단추는 주어진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R은 15옴, F는 60Hz, V는 100V, I는 4A. 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미지의 XC를 구하는 것이 이번 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이 문제 풀이 방식에서는 주어진 모든 값이 계산에 직접적으로 다 사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문제 조건은 확실히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XC 값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첫 번째 단계는요. 이 회로가 교류 전류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방해하는지, 즉 회로의 총 저항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임피던스 Z를 구하는 겁니다. 임피던스 Z. 아, 교류 회로의 전체 저항 같은 개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혹시 우리가 아는 그 ohm의 법칙, V 콜 IR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면 되나요? 저항 R 대신 임피던스 Z를 넣어서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ohm의 법칙은 직류뿐 아니라 교류 회로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다만 교류에서는 이제 단순 저항, R 말고도 리액턴스 X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친 전체 방해 정도를 임피던스 Z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ohm의 법칙은 V 이퀄 I 곱하기 Z 이런 형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피던스 Z는 전압 V를 전류 I로 나누어 구할 수 있죠. 즉 Z는 I분의 V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Z는 VI입니다. 아하, Z는 VI, I분의 V? 네네. 그럼 주어진 값을 대입해보면 전압 V는 100V, 전류 I는 4A니까 Z는 100V 나누기 4A. 계산하면 25가 나오네요. 단위는 당연히 옴, 옴이겠죠. 그래서 임피던스 Z는 25옴.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는 25옴이라는 아주 중요한 값을 먼저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류 전압 100V가 걸렸을 때 4A의 전류만 흐르도록 막는 그 전체적인 방해의 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값이 이제 다음 단계 계산의 열쇠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 방해물 Z의 크기는 25옴이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커패시터 C가 만드는 방해 성분, 즉 용량 리액턴스 XC잖아요. 이건 어떻게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임피던스 Z가 저항 R이랑 용량 리액턴스 XC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Z는 R 플러스 XC 이렇게 더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 덧셈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류 회로에서는 저항 R에 걸리는 전압 전류랑 커패시터 XC에 걸리는 전압 전류가 위상, 그러니까 타이밍이 서로 다르거든요. R은 전압과 전류 위상이 같은데 C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빨라요. 이렇게 방향성이 다른 두 힘을 합칠 때는 단순한 산술합이 아니라 벡터합,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 위상차 때문이군요. 그래서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고려해서 합쳐야 한다. 꼭 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 구할 때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은 빗변 제곱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리하시네요. 그래서 R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 Z, 저항 R, 용량 리액턴스 XC 사이에는 Z제곱은 R제곱 더하기 XC 제곱, 즉 Z 스퀘어 이퀄 R 스퀘어 플러스 XC 스퀘어라는 관계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서 Z가 빗변, R과 XC가 각각 밑변과 높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 식을 XC에 대해 정리해야겠군요. R제곱을 왼쪽으로 넘겨서 빼주면, 그렇죠. 그러면 XC제곱은 Z제곱 빼기 R제곱, XC제곱은 Z제곱 빼기 R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값들을 이 식에 대입할 차례입니다. 1단계에서 구한 임피던스 Z는 25옴이었고 문제에서 주어진 저항 R은 15옴이었죠. 이걸 XC제곱은 Z제곱 마이너스 R제곱에 넣어보면 XC제곱은 25제곱 빼기 15제곱이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 25의 제곱은 625이고 15의 제곱은 225니까 XC제곱은 625 빼기 225는 400이네요. 네, 그렇죠. XC의 제곱값이 400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실수를 하시는데 400은 XC의 제곱값이지 XC 자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XC를 구하려면 400에다가 제곱권을 취해야 합니다. 루트를 씌워야죠. 아, 맞다. 제곱근. 깜빡할 뻔했네요. XC는 루트 400, 루트 400이니까 20 곱하기 20이 400이니까 XC는 20이군요. 단위는 당연히 옴이고요. 와,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용량 리액턴스 XC는 20옴이었네요. 처음엔 좀 막막했는데 옴의 법칙으로 Z 구하고 임피던스 공식으로 XC 구하고 2단계를 밟으니까 풀리는군요. 네, 아주 잘 따라오셨습니다. 정답은 25옴이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주파수 F 이퀄 60Hz 이야기 그거 한번 해볼까요? 흥미롭게도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60Hz라는 주파수 값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V, I, R 값만으로 Z를 구하고 Z와 R 값으로 XC를 구했으니 F 값이 필요 없었네요. 그럼 주파수는 왜 주어진 걸까요? 괜히 헷갈리게. 허호,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에요, 이 문제에서 전압, 전류 대신에 커패시터의 용량, 그러니까 C값, 단위, 페럿, F, 이걸 직접 알려주었다면 그때는 용량 리액턴스 XC를 구하기 위해서 주파수 F가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그 공식은 XC는 1 괄호 2파이 FC 이거든요. 즉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계산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V와 I가 주어지면 Z 이퀄 IV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XC를 구할 수도 있고 C값이 주어지면 XC는 1 괄호 2파이 FC로 직접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공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 두시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와, 같은 XC를 구하는 문제라도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군요.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 학습 노트의 RC 직렬회로 기출 문제를 통해 용량 리액턴스 XC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공식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거였죠. 첫째,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Z 이퀄 IV, I분의 V, 이걸로 전체 임피던스를 구한다. 둘째, RC 직렬회로의 임피던스 관계식 Z제곱은 R제곱 플러스 X제곱을 변형해서 X제곱은 Z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만들고 계산된 Z값과 주어진 R값을 대입해서 XC값을 최종적으로 구한다.
이 과정에서 제곱이랑 제곱근 계산 정확히 하고 각 단계마다 전압 V, 전류 A,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 옴 단위 확인하는 습관. 이게 필수적입니다. 맞습니다. Z 이꼴 VI와 Z제곱은 R제곱 플러스 X제곱. 이 두 공식이랑 적용 순서를 확실히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단위 확인.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리액턴스 계산이 실제 회로 설계 같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건가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거나 차단하던 필터 회로 설계할 때 이 용량 리액턴스 XC나 유도 리액턴스 XL 값이 필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 교류 전력 시스템에서 전력 효율 높이려고 역률 계산할 때도 커패시터를 이용하는데 이때도 XC 계산이 중요하게 활용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 실제 전기 기술에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개념이죠. 그렇군요. 시험 공부가 실제 기술이랑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내용이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청취자분께 좀 명쾌한 이해와 함께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불어넣어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든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조금 아리송하거나 더 궁금한 점이 남으셨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 언제든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저항 R하고 커패시터 C가 만난 RC 회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전기 회로에는 저항 R하고 인덕터 L, 즉 코일이 만나는 RL 회로 또는 RL, C가 모두 모인 RLC 회로도 있죠. 여기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오늘 푼 문제랑 조건은 거의 같은데 RC 회로가 아니라 RL 직렬 회로였고 용량 리액턴스 XC 대신에 유도 리액턴스 XL을 구해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임피던스를 구하는 공식 Z제곱은 R제곱 플러스 XC제곱, 이게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RL 회로에서는 임피던스 공식이 어떻게 될까? 유도 리액턴스 XL도 저항 R과는 위상차가 있을 테니 아마 비슷한 형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Z제곱은 R제곱 더하기 XL제곱, Z제곱은 R제곱 플러스 XL제곱 이렇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RL 직렬 회로에서는 임피던스 공식이 바로 Z제곱은 R제곱 플러스 XL제곱이 됩니다. 커패시터 C가 만드는 용량 리액턴스 XC하고 인덕터 L이 만드는 유도 리액턴스 XL 모두 저항 R과는 90도의 위상차를 갖지만 그 방향이 서로 반대거든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기본 원리, 즉 벡터합을 이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사용하는 리액턴스 항이 달라지는 거죠. 왜 L과 C가 교류 회로에서 이렇게 다르게 또 서로 반대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그 근본 원리를 한번 파고들어 보는 것도 전기 이론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배운 RC 회로의 원리를 바탕으로 RL 회로, 더 나아가 RLC 회로까지 확장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